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 TV입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토마스 키다가 짓고 박윤정이 옮긴 생각의 오류라는 책입니다. 함께 중요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토마스 키다는요, 매사추세츠 대학 아이젠버그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인간의 사고 형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저자는 25년이 넘도록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연구해 오면서 그에 관한 다수의 글을 기고했고요. 이 책의 그간의 연구에 모든 결실을 오롯이 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사고와 기억의 오류라는 문제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훌륭히 풀어냈습니다. 이 책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읽으셨다고 알려져서 저의 아내가 읽고 꼽아놓은 책의 서재를 보고 제가 책의 제목에 흥미를 느껴서 읽어보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례를 보면요, 머리말이 있고요. 제1장 터무니없는 믿음과 사이비 과학적인 사고. 터무니없는 믿음.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터무니없다는 말이 좀 진짜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여하튼 재밌는 조어이고요. 사이비 과학적인 사고. 과학 중에도요, 정론이 있고 사이비 과학, 유사과학이 많죠. 오늘 과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속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2장 내 어깨 위에 그렘린. 저는 그렘린이 무슨 뜻인가? 크레물린, 러시아 크레물린을 말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무슨 또 뭐 기계 작동 오류를 일으키는 뭐 요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렘린. 제3장 과학자처럼 생각한다는 것. 제4장 운과 우연의 일치를 간과하는 오류. 제5장 실제 하지도 않는 것을 보는 오류. 이런 착각, 환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끔 일어나죠. 상관없는 것에서 연관성을 찾는 오류. 뭐 일반화 오류라고 할까요? 잘못된 오류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는 오류. 뭐 미래를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예측하고 오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예측하지만 우리 예측이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를 지적하는 내용 같습니다. 제8장 자신의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는 오류. 이걸 흔히 확정 편향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증거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확신을 갖는 확정 편향 오류.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단순화 전략을 맹신하는 오류. 이게 과잉 일반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제10장 질문의 틀과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 제11장 불완전한 기억. 제12장 타인들의 영향. 에필로그가 몇 가지 최종적인 생각들인데요. 이 책을 다 읽지도 않았지만 읽기가 힘들어서 에필로그를 보니까 앞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가장 간추려서 또 요약했기 때문에 고맙게도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 최종적인 생각들. 여기 보니까 유명한 철학자 칼 포프와 버트란트 레스웰이 남긴 명언이 있네요. 칼 포프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유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무지는 필연적으로 무한하다. 우리의 무지가 무한하다는 게 참 재미나는 표현이고요. 깜짝 놀랄 만한 격언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말하네요. 오늘날 이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지적인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또 너무 의심이 많아서 우리 세대에 문제가 많다. 이것도 아주 서로 대비되는 두 명제를 잘 나란히 병렬한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가슴에 새길 좋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잘못된 믿음과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성향이 있다. 물론 이런 성향들이 다 부정적인 결과만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구라는 이 회전체 위에서 여태껏 잘 살아남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도 있다. 우리를 종종 곤란에 빠뜨리는 6가지 중요한 오류에서 벗어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6가지 오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통계 수치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생물체로 인간은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야기에 끌리고 통계 자료를 멀리하는 성향이 있다. 이로 인해 믿음을 형성하고 판단을 내릴 때 일화가입니다. 일회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중시한다. 우리가 여기 일회가 아니라 일화라니까 일상적인 이야기이네요. 일화적인 이야기의 자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미하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의 결정 과정에서 일화적인 정보들에 의존하면 이런 정보들과 상충되는 통계학적 자료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과학적인 자료들을 무시하면 동종요법이나 다우징, 소통 촉진법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게 된다. 통계 수치보다 돌아가는 들려오는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다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서 동종요법과 다우징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저도 처음 본 용어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동종요법은 인체의 질병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켜서 치료하는 유사과학이자 대체의학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유사요법, 호메오파티라고도 한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학 지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오징은 과학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나 묻혀있는 금속이나 광석, 보석, 기름, 묘지 그리고 수많은 물질들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을 시도하는 일종의 전복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신하거나 맹신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확신을 구한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려면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확인시켜주는 정보만을 중시하고 이것들과 상충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편리하게 재해석한다. 기호 좋아하는 그런 것들과 기대가 분명해지고 나면 새로운 정보가 생겨도 우리의 기대나 우리가 믿고 싶은 것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정보들을 재해석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증거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믿음을 수없이 갖게 된다. 편향적인 해석. 확증 편향적으로 골라서 선택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편리하게 재해석하는 자기의 믿음을 강화해주는 그런 자료들만 모으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일부러 배제하는 이런 선택적 확신의 오류를 지적하네요. 세 번째는 삶에서 운과 우연의 일치를 하는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원인을 찾는 동물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성향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떤 일의 원인을 발견하면 우리의 지식은 물론이고 생존 가능성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걸 발견하고 결과를 재해석하고 또 치료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착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러나 원인을 찾는 성향이 너무 강해지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연관성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에서도 원인을 발견하려고 한다.
경기력이 뛰어난 한 선수가 농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거의 주가를 분석하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미신적인 행위도 우리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우연히 일어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일도 그렇게 연결하여 하나의 필연이나 법칙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 우리 인간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를 잘못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오감도 잘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뜯는다. 착각, 환상, 환각,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 이런 걸 지적하네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의 심리적 경향이 환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쎄요, 뭐 상상 임신이라는 말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상상하면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환각, 환상. 예컨대 유령이나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면 이것들을 보기가 더 쉽다. 유령이나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면 유령과 외계인을 더 잘 발견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령과 외계인이 아닌 것들을 그렇게 유령과 외계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확신하기 쉽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세계를 잘못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일화적인 자료에 의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게 된다. 그 다음에는요,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단순화 혹은 일반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아주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헤맨다. 이것을 결정을 내릴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문제를 단순화하는 여러 가지 간단한 추론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간단한 추론법.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간단한 추론법은 3단론법이죠. A는 B와 같다. B는 C와 같다. 그러므로 A는 C와 같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A 아니면 B다. 흑이 아니면 백이다. 남자가 아니면 여자다. 이렇게 너무 사물을 간단하게 단순화하여 결정 내리는 것 때문에 많은 오류와 착각이 생기죠. 이런 방법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심각한 오류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컨대 유사성을 근거로 평가를 내리면 기준율과 표본의 크기, 평균 회귀 현상이 불오는 결과를 무시하게 된다. 또 쉽게 떠오르는 자료에만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면 충격적인 사건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믿을 만한 관련 정보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함정. 여기서 평균 회귀가 뭔가를 찾아보니까요. 극단적이거나 이례적인 결과는 평균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을 가진다는 개념이다. 평균을 향한 회귀 효과라고도 한다. 모든 것을 평균화한다, 평준화한다, 일반화한다. 자, 이제 기억은 틀릴 수 있다라는 또 제목도 나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고 투덜대면서도 기억 속에 저장해둔 것을 정확하게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기억을 확신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기억에 확신을 갖고 있을 때도 우리의 기억은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충격적이거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세계무역센터 참사 소식을 당신은 어떻게 들었는가? 그 비극이 일어나고 3년 뒤에 물어보면 사고 3일 후와 전혀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현재의 믿음과 기대, 심지어는 암시적인 질문까지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계속 재구성하며 이렇게 재구성될 때마다 기억은 점점 사실에서 멀어진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많은 부분이 이 기억에서 끄집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짓 기억은 잘못된 믿음과 판단을 내리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며 상당히 많은 기억은 우리는 잘못 끄집어내서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사건이나 기억이 중요한 것이라면 꼭 적어 놓는 혹은 요즘에는 녹화 이렇게 녹음해 놓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할 때도 잘 표현하기 어렵지만 왜곡하여 듣고 또 그 왜곡된 정보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왜곡해가지고 상대방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은 믿음을 구하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믿음을 구하는 동물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믿음의 의문을 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할 때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의 신뢰도에 따라 믿음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없으면 어떤 맹신자가 있어도 이 믿음을 진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심리학자 톰 길리비치의 말처럼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은 흔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다. 예, 생각에 올인한 이 책을 짤막하게 결론에서 중요한 본문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화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영상과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물들이 막 SNS 상에서 넘쳐나는데 얼마나 많은 가짜, 왜곡, 음해, 부정확한 정보가 나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깜빡깜빡 속고요. 깜빡깜빡 나도 남을 모르고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남의 이야기나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보다 내가 확신하고 증거를 찾아보고 좀 오랜 숙고 끝에 사물에 대한 확신을 갖는 버릇을 기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생각에 오르는 이 책을 결론 부분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도 무슨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지 기대해 보겠고요.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